시장이 탐내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2시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자,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요, 마치 백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면 위에 있는 지수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종목들은 정말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목별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 탐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제대로 된 종목을 지금부터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제가 수합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참 잘 나가고 있고요. 반도체주, 바이오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의 폭은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강점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중국 소비 관련주겠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텔 신라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거의 52주 신고가를 장중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에도 3.37% 오르면서 107,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1만 원 선까지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것이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정을 했을 때도 이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약점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이 사실인데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강달러가 발생을 하면서 어디선가 모르게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자, 이어서 기회 요인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바이오주가 오늘 장 초반에 소폭 반등을 했죠. 이 대표주 가운데 몇 가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반등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반면에 이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일부 나타나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이 바이오주가 앞으로 계속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주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위기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던 MLCC 관련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기라든지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 MLCC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콘덴서의 경우에는 장중에 10% 넘게 밀려날 정도로 하락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마콘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9%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밀려나고 있고. 자, MLCC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차익 실현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주가를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눈에 띄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하이닉스인데요.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7% 넘게 밀리면서 오늘 시장 82,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3,67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약 1,000억 원가량 낮은 수치다 보니까 이게 시장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YTN입니다. 요즘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한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지 말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사에 직접 연결해서 뉴스 보자 이 움직임을 우리는 아웃링크라고 하는데요. 아웃링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언론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YTN의 주가는 오늘 시장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비벨록스 한번 볼 텐데요. 중국 스마트카드 파트너사와 함께 2,500만 장의 스마트카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500만 장은 작년에 유비벨록스가 중국에 수출했던 물량의 거의 2배 가까운 연간 매출 물량의 2배 가까운 물량이다 보니까 굉장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3.5% 정도 올라간 채 1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주식 수학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장 클로즈업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마다 시황맨이 출동합니다. 시황맨의 시장 타파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총 3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3일간 1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던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매도 중 3천억 원,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물량이 IT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센 외국인 매도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흔들며 지수 역시 흔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코스피 쇼생크 탈출인가 아니면 담기 위한 비움인가? 이동훈 대표는 요즘에 외국인들이 왜 팔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네. 지난주에 이틀 정도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단계에 좀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난주 매수 들어왔을 때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면서 네네. 지난주 이제 주중반 매수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매도 바뀌었는데 역시 금리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3%를 장중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도가 네네. 나왔죠. 금리 올라가게 되면 주로 신흥시장 쪽이 더 타격을 받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달러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특히 이제 신흥시장 쪽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략적으로 한 8만 계약 정도 매도가 쌓여 있는데 네. 최근에 몇 년간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은 매도가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좀 보면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 매도가 집중됐던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순매도의 거의 7, 80%가 IT와 제약에 집중이 됐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 5위 중에서 4개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제외하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러네요. 이게 다 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 이게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네. 지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부담, 여기에다가 또 이제 다음 주 FOMC 있고 또 국채금리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좀 매도하고 보자 이런 시각이 많이 작동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가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물 매도가 나온 거라면, 지수 선물에 대한 매도가 나온 거라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뭐 반도체의 고점 논란이라든지, 예. 바이오의 고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약간 별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반도체주 하락하는 거는 사실 별개 이슈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 SK하이닉스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출하량이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내놓은 자료들 보면 올해 괜찮다. 그리고 SSD 쪽에서 이제 낸드 쪽을 충분히 네.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락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UBS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35 제시했거든요. 네네. 오늘 주가가 $49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반도체에 대해서 박하게 이제 내놓게 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못 하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IT주 쪽으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면 또 그쪽으로 쏠려가고 다음에 이제 또다시 또 최근에 이제 대북 사업주로 또 넘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네네. 쏠려가고 또 중국주 올라가면 글로 또 쏠려가거든요. 수급의 불안정에 의해서 등락이 좀 나온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각 자체 갑작스럽게 변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게 될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불안정하게 보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다음 주 FOMC에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FOMC 직전에 공격적으로 매매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FOMC에서 뭘 동결할 걸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에 이제 그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하나 넘어가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여지껏 있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말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핵화를 넘어서서 이제 종전협정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매도 자체는 금리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매수가 들어와서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네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싼 주식. 그러니까 네.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금액 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네. 당연히 IT 쪽이 보유한 금액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금융주 이쪽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비핵화, 종전선언 등 시장의 기대는 높아만지는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궁금하다. 그간 급등을 보였던 관련주들의 탄력은 오늘장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는데 반면 부침을 겪다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오늘 뜨거워 보인다. 제약바이오의 부활의 날갯짓 가능할지 집중해보자.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제 생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예. 단 한 번도 저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근데 일단 지금까지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 혹은 대북 관련주 이런 것들만 거의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남북 관계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대치 사항도 있지만 어떤 그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시스템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근데 남북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흥시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디스카운트 요소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만 독특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건 이제 북한 이슈죠. 근데 북한 이슈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면 외국인 입장에선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서 네네.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 자체가 커지죠.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대비 우리가 예상 PER 네네. 따져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9배 정도 9배 정도. 되죠. 근데 글로벌 글로벌 17배 정도. 예, 미국 17배 정도 되고 글로벌 네. 시장 15배. 15배. 뭐 일본이라다 중국 12배, 13배 정도 되거든요. 수치로 보면 확연하게 예. 확연하게 이제 낮은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타는 탄화 정도가 네네. 있을 거고. 근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됐죠.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니까 어쨌든. 네. 또 한 가지 이제 북한 요소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북한 요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규모가 크게 들어오는데 경협주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증시 구조 자체가 특히 증시 상장된 종목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뭐 철강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테마죠. 북한 우리가 같이 가서 개발해준다. 인프라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형주들이 역시 또 도움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중형 소형주, 장기적으로는 대형주 그러면 결국에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테니까 그쪽에서 상승이 나오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들 비중이 압도적으로 네네. 높죠. 그러니까 90% 넘으니까 이럴 때는 명분 가지면 한두 달 정도는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네네.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탁금이 아직 그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그 돈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탁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면 다른 걸 팔고 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약주가 지금 떨어지는 제약주가 거군요. 빠지고 예. 네. 이런 형태가 되면 증시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저쪽에 빠지니까 또 넘어가게 그냥 되고 순환매만 이런 일어난다는 형태가 그 될 수 있기 관념 때문에 예탁금이 아마 한 30조 원 정도로 늘어나 준다라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남북 경협주 혹은 대북 관련주에다가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단기적으로 어제 거래량이라든가 주가 흐름 양상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발행 주식에 거의 뭐 30~40%가 거래되는 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세가 집결되다가 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이후에 좀 단단하게 정돈될 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하고 협상이 또 남아있잖아요. 네. 그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매 이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점차 상승시 매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뭐 대북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은 뭔가 이슈가 좀 사라지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종목 있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이 네네. 사실은 이제 수공업으로 해야, 그러니까 손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섹터, 네네.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이 만약에 다시 재개가 된다라면 인건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비용 자체가 절감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신원이라든가. 인디에프. 예, 과거에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대북 경협주 쪽에서는 뭐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돈이 아주 넘쳐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에 있었던 돈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남북 경협 혹은 뭐 대북 관련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 대북 관련 이슈가 좀 꺼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가 독특한 형태가 되는 게 대형 제약주는 IT하고 섞어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IT주가 빠질 때 시가총액 1, 2, 4, 5위가 돼 있잖아요. 네네. 지금 IT와 이제 제약이 그렇죠. 서로 엇갈리는 형태가 나오고 네.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북한 관련된 이슈와 그러니까 대북 관련된 경협 이슈가 불거지느냐 안 불거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는 네.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이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다만 기존부터 불거졌던 내용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 반영 부분, 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현재 자산으로 잡느냐, 그러니까 곧 매출이 나올 거니까 자산으로 잡아도 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네. 이거는 매출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으면 위험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죠. 현재까지는 후자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실적 발표 때 이 부분이 대거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종목들이 대거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 내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을 낮게 잡은 업체들 중심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종목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주 예. 짧게. 제약바이오주들이 본인들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일반인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이건 있습니까? 사업 보고서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어떤 항목을 보면 되죠? 자산 항목을 보시면 자산 항목. 그러니까 자산에서 매출 대비 지나치게 높게 나올 경우에는 그거는 대부분 다 그 연구개발비를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네. 이미 다 업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직접 뉴스 보시는 게 네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과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주가 많이 움직일 때라서 좀 욕심이 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돌이켜보면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보다는 실적주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략주로 준비하신 거는 어떤 종목입니까? 패노션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변동성만 아니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실적주들 중심으로 많이 봐도 좋은데 지금은 실적주들이 좀 휘둘릴 때이기 때문에 이제 패노션 보자라 말씀드리겠는 게 BI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950 정도 되던 게 지금 1200까지 단계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물동량이 또 진짜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최근에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봐야 되고 특히 최근 4월 11일 이후에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도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5,300원 부근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좀 낮은 좀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을 감안해 볼 때 5,300원대 정도 이 네네.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고 손절매는 5,000원.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갔던 폭의 어떤 절반 정도 됩니다. 5,000원 폭에서 손절매 잡아보겠고 목표 주가는 6,000원 정도 잡아봤는데요. 6,000원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6,000원 부근에서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막히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맨의 시장 타파였습니다.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